자킴 센터,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통합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많은 암 환자분들이 침 치료를 통해서 증상도 완화하고 또 삶의 질도 높여주고 다양한 어떤 부작용도 감소를 시켜주고 등등의 효과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이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진 않잖아요.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하버드 대학교의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동 클래스, 또 마사지, 또 표현예술 치료, 기공 이런 것들이 거기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럼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유화승 교수라고 합니다. 현재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저는 한의사로서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세계 최고의 그 암센터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 교수를 한 적이 있고요. 또 작년에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교환 교수로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교수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.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. 왜 제목이 하버드로 간 허준인가요? 네,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계시잖아요. 그분이 좀 폐암 같은 큰 질병에 걸리셨어요. 근데 그분이 암을 치료하셨다면 어디서 치료를 했을까요? 아마도 세계 재벌이시니까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서 암을 치료하셨겠죠. 그것이 바로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고요. 저는 2012년도에 그 MD 앤더슨 암센터의 통합의학부서에서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출간한 책이 미국으로 간 허준이란 책이었어요.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. 허준이 미국으로 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등등해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암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혁명 또 어떤 진보가 이루어질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출간을 한 것이 미국으로 간 허준이라는 그 책이었는데요. 그로부터 벌써 한 10년 이상이 지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은 그 분들이 통합암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인지를 하고 계세요. 근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그 통합암치료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형 암센터들,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보스턴이라든지 등등에 있는 유수한 암센터들에서 동양의학의 침과 한약과 기공과 요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한 번 더 도약을 하고 현재 지금 가장 핫한 분야에 있어서의 그 통합암 치료를 제가 국내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침 작년에 제가 또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하버드 의대 그 다나파버 암연구소에 교환 교수를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좀 재미난 제목이죠. 미국으로 간 허준 2탄, 이 하버드로 간 허준을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. 예, 교수님. 하버드 자킴 통합암센터에서는 실제로 어떤 통합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 네,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. 자킴 센터,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통합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많은 암 환자분들이 침 치료를 통해서 증상도 완화하고 또 삶의 질도 높여주고 다양한 어떤 부작용도 감소를 시켜주고 등등의 효과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이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진 않잖아요.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하버드 대학교의 대형 암센터에서 침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동 클래스, 또 마사지, 또 표현예술 치료, 기공 이런 것들이 거기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럼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. 임상시험을 하고 과학적인 기초 연구를 하고 등등의
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통합의학적인 치료들이 암 환자분들에게 시술이 되어지고 그 환자분들이 너무도 많은 이런 혜택을 이런 치료를 통해서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거죠. 교수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킴센터가 미국 3대 암센터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통합 암치료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침치료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. 저희도 믿겨지지 않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건가요? 그러면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3대 암센터라고 하면은 휴스턴에 있는 그 MD 앤더슨 암센터,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뉴욕이잖아요. 뉴욕 안에 있는 이름은 좀 어려운데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,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교의 다나파버 암연구소, 보통 이렇게 3대 암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특히 이 중에서 이 하버드 자킴 센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.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서 볼 수 없는 게 없잖아요.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버드의 통합 암 치료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마이제이킴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가보게 되면요,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침치료나 기공이나 운동이나 요가나 태국권 등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는 뭐 강사나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실현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. 아무튼 간에 제이킴 센터, 하버드 통합암센터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합암치료에 대한 시연, 그리고 비대면 클래스가, 비대면 수업이 너무너무 잘 발달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오시는 암 환자분들이 실제 본인 국가로 돌아가시더라도, 또 미국 굉장히 넓잖아요.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암 환자분들이 본인이 사시는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거기서 줌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통합의학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실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교수님,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 훌륭한 한의학에 대해서 침치료에 대해서 홀대받는 느낌도 좀 되는 거죠.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이원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양방 한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의과 한의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흡진, 통합의학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. 다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돼요.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 모든 의사들이 다 이런 침치료나 뭐 요가나 기공 이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어떤 연구 결과가,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믿고 본인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다 좀 포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의 열린 마음으로 이 통합의료를 수용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교수님,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흔히들 이제 양방에서 하는 3대 표준 치료, 네네. 거기 지치신 분들 혹은 거기에 힘드신 분들이 제 채널도 많이 보시거든요.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그 암 치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술이나 항암제, 뭐 방사선 치료, 뭐 요즘 들어서는 면역 치료나 뭐 표적 항암제 등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대 그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문제는 이러한 3대 요법들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죠. 뭐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통증이나 후유증이 뒤따를 테고요. 항암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탈모, 또는 뭐 골수 기능 저하라든지 피로, 식사를 못하는 식욕 부진 등등의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. 뭐 방사선 치료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? 뭐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부염이라든지 뭐 탈모라든지 뭐 식도염 등등의 수많은 이런 부작용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요.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 3대 요법이 바로 표준 암 치료입니다. 이런 표준 암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신 분과 끝까지 잘 받지 못하시는 분과 어떤 분들이 더 치료 효과가 좋으시겠어요? 당연히 끝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더 치료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. 이러한 표준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, 근데 끝까지 받으려면은 부작용이 심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거든요.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냥 포기하신 분들, 방사선 치료 받다가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어. 이렇게 부작용 심한 걸 어떻게,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. 그 분들에게 이런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
또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좀 더 편안하게 이런 공격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 표준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더라도 그것은 암 치료율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.